어떻게 보면 ADHD 환자분들은 나는 내 모습이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ADHD가 꼭 약점만 가진 거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ADHD가 약점만 가진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자연 도태됐을 거거든요.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 허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힙 김지용입니다. 지난번 이후로 또 김종 선생님이랑 하게 됐네요. 네, 좀 반가운 마음 요만큼. 와, 너무 자주 본다라는 마음이 요만큼인 것 같아요. 정하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힌트가 기다리고 있나요? 저희에게? 네, 오늘의 힌트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 해보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당연하지. 모임에 항상 늦는다. 오늘 안 늦었는데. 네. 네, 휴대폰 같은 물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는다. 와, 씨, 내 얘긴데. 영상을 볼 때 2배속으로 시청한다. 좀 그러신 편이죠? 저요? 저는 2배속으로 시청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영상만 보질 못해요. 그치. 네. 게임하면서 영상 네, 보죠. 네. 또 6개월 이상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 네. 각자 몇 개 채점 되셨어요? 몇 개예요? 저는 5개 반. 네. 짠 거 같은데 저는 5개. 5개. 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네. 휴대폰 물건을 계속 찾는다. 저도 그렇죠. 네. 웨이팅 있으면 포기한다. 저도요. 네, 그리고 저는 4차원 같다는 소리 듣는다. 저는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 저도. 하고 이제 말실수, 그 오해 자주 받는 세모, 네, 반점 줬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저는 막 손에 핸드폰 들고 어디 갔지 이러고 찾아가지고 집에서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고 막 이럴 때도 저도요, 있고. 네. 저는 또 지각이 좀 잦은 편이니까. 근데 제가 진짜 노력해서 요즘 지각 횟수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남들은 원래 당연히 안 하는 거를 저는 줄인 것뿐이에요. 맞아요. 아직 남아있긴 하죠. 아예 완전히 까먹을 때도 있거든요. 네. 약속 시간 자체를 잘못 알거나.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떤 증상에 대한 체크리스트인지 다 보셨나요? 네, 감은 왔어요. 병원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감은 오네요. 하나, 둘, 셋. 성인 ADHD. 정답입니다. 네, 왜 성인 ADHD라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많이 겹치는 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겹치는 건 이거죠. 네. 네. 항목들을 보면은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좀 산만할 때라든지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뭔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오는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적혀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ADHD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진짜 저희도 어쨌든 의사이지만 또한 동시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저희 채널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얘네들 또 이렇게 병인 척한다, 조회수 올리려고 이런 식의 패션 댓글들이 ADHD다. 그렇죠. 네. 저희 둘 다 실제로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지하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진료실에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떤 식이냐면 일단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안 믿습니다. 아빠가 가방 챙겨줬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왜냐면 축구 교실 가면은 축구화가 없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저도 그러기 싫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해 이제 저희 딸이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희 첫째도 저랑 네, 비슷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네, 네 딸이다. 네 딸이서 그렇다. 참 우픈 일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김지영 선생님이나 저같이 집중력 문제, 뭐 좀 깜빡깜빡하고 또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참 많으실 거예요. 이게 병인가 아닌가 싶은 그런 고민들도 좀 드실 거고요. 이럴 때 진짜 걱정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기 좋은 서비스 제가 알아왔습니다. KB 스타뱅킹 서비스에 들어가면 참 건강관리하기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헬스케어 카테고리에 건강관리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클릭해보잖아요. 그럼 운동 코칭, 건강 체크, 건강 식단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 건강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치매 발생 위험도, 뇌졸중 발생 위험도,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 집중력, 기억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몇 개만 이렇게 해봐도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게 결과가 딱 나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역시 저희 광고주님께서 네, 또 좋은 걸 만드셨네요. KB 최고. 뭐 그냥 KB 서비스라고 하니까 당연히 믿음도 가고 너무 손쉽게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인 ADHD가 뭔가요? 네, 성인 ADHD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성인이 돼서 생긴 ADHD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릴 때 있던 ADHD가 잘 낫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HD부터 알아야 됩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영어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산만함, 과잉 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대부분 12세 이전에 발병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산만하고 행동도 과잉 행동이 있고 충동성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하면 괜찮아지겠지, 다 그랬어 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ADHD를 가진 어린아이들 중에는 이제 도덕적인 자제력 부족이나 이제 반항심, 이기심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나고 나쁜 평가받으니까 자존감도 상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나쁜 행동 장애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네. 근데 이게 남자 아이들에게서 3-4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남자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건지 아니면 남자 아이들이 더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더 눈에 띄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 경우에는 한 13% 정도, 중고등학생 경우는 7% 정도가 이 ADHD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성인기는 이 어릴 때 있던 ADHD가 좀 남아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주된 이제 우리 이론이기는 한데, 근데 좀 전혀 다른 별개의 질환에 의한 증상이 ADHD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ADHD라는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조금만 뭐 산만하거나 뭐 멍 때리거나 부산스러운 친구들 보면 야, 너 ADHD야?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놀리곤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지나가는 증상이지, 애들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요즘 완전 화두가 되고 있죠. 어른 돼서도 이게 남아있는 게 병이었구나,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네, 이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 관심이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증상에 대한 고민들, 저 맞나요? 네, 이런 거 ADHD인가요? 라는 거든지 아니면 치료 후기, 이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인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보시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직접 의사랑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근데 혹시나 그래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dhd.or.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들이 공식적인 정보들만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스스로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ADHD의 원인은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려면 이 ADHD가 신경 발달 장애다.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DHD를 겪고 있는 사람의 뇌는 정보 처리, 충동 억제, 요거를 담당하는 인지 네트워크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달이 조금 지연이 되어 있는 맞아요. 겁니다. 어릴 때 원래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나이 동년 아이들보다도 전두엽 발달이 좀 느려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의 뇌보다 이 ADHD 환자의 대뇌측 좌핵이라든지 편도체, 해마 이런 뇌 부피가 현저히 작게 나타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ADHD는 뇌 질환이다, 이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이 신경 발달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유전이죠. 저희도 아까 저희 아이들 얘기하면서 정말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전의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성인 ADHD 환자의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이 동일한 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는 84%, 2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가 앓고 있을 확률이 5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유전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분 ADHD 진단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라고 할 때 근데 자녀도 나랑 똑같아서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면 맞겠구나라고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아까 중요한 게 아까 규영쌤이 말한 것처럼 뇌의 기능
특히나 뇌 중에서 전두엽의 기능 저하인데 전두엽이 뭘 하냐? 주의 집중을 지속하는 거, 그리고 행동 억제, 브레이크 걸어주고요. 사회성, 행동을 조직하는 능력,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등 고차원의 인지 기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돼 있으면 뭐 계속 주의력 결핍되고 성적이 부진해지고 행동 억제 안 되니까 화나면 그냥 팍 때려버리고 대화할 때 그리고 깊은 대화로도 들어가지 못하죠. 네. 사실은 흘려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왜 깊은 관계를 못 맺지? 나는 왜 친구들과 가까워지지 못하지? 라면서 이건 역시 자존감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ADHD가 금방 지루해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한번 확 빠져들었다가 좀 금방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해서 그래서 깊은 어떤 뭐 취미나 공부나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어린 시절에 나타나다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남아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걸 성인 ADHD라고 하는데요. 이게 김지영 선생님도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증상으로 내원을 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느셨거든요. 너무 많죠. 네, 아예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하면 성인 ADHD 같아서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게 데이터로도 입증이 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진료 현황을 분석했더니 ADHD 환자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는 5만 명이었는데 4년 사이에 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이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체감상 2024년에는 또 2배 돼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이렇게 많이들 치료받으러 오셔서 ADHD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치료받으셔서 호전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네. 예, 정신과에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검사 후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해방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성격이 이렇고 그냥 모자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구나. 정말 큰 안도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빠르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만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병이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라면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참 알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받으시는 게 참 저로서도 뿌듯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 또 어떤 다른 이제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너무 좋아졌다. 맞아요. 네.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요즘 왜 이러냐? 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친구들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들리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사 일 미루지 않고 드디어 먼저 해서 냈다라고 되게 뿌듯하게 웃으시는 경우도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성인 ADHD인가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은 빠르게 검사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치료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인 ADHD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를 하는 것도 증상 중 하나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증상이 정말 다양한데요. 맞아요. 네, 몇 가지 증상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는 증상이 이제 산만하고 집중을 길게 못하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증상의 하나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력이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에 포커스 하는 거, 그걸 이제 주의력이라고 하고, 집중력은 한번 이제 주의를 기울였을 때 쭉 유지하는 걸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에 문제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아예 애초에 이 사람이 말을 했어도 기울이질 않았던 거죠. 네. 답답해요. 그죠. 가까운 직장 동료나 배우자는 정말 속 터지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이거 되게 많이 듣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보통 얘기를 끝까지 듣고 좀 삼아줘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욱 하면서 내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 안 들어주니까 속상하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은 그 집단에서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게 돼요. 누구나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계속 차단하는 사람은 뭔가 마음속으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집단에서 좀 밀리게 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게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하는 것도 물어봐 주셨잖아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브레이크가 안 걸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거. 음. 요것도 ADHD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사야 하는 물건이 아닌데 계속해서 사게 된다. 네, 이걸 참지를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ADHD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중요한 거죠. 성인 ADHD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물 치료는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ADHD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양대산맥이죠.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요법 하면 요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과 행동을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깜빡깜빡해요. 그럼 메모 자주 하고, 네, 아니면 음성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미룬다. 그럼 작게 나눠서 타임라인을 이때까지 하고 이런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인지행동 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두엽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뇌는 계속 쓰면 그 부분이 단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보내고 점심 먹으면서 보내고 해야 될 일들 계속 리뷰하는 거죠. 물론 일에도 많이 놓치니까 제가 난 잘하고 있다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예전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에 꼭 이것만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또 루틴을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유산균을 챙겨 먹고 아이들 챙기면서 제 나름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너무 거창하게 매일 아침 막 명상해야지, 이불 다 개고 다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다도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너무 크게 세우면 우리가 또 실제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루틴, 유산균 챙겨 먹자, 이불 개자, 이렇게 뭐 씻고 세수하는 거 하자, 이런 루틴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좀 더 충동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하세요? 핸드폰 확인하죠. 그쵸. 네, 카톡 뭐 왔나? 그쵸. 뭐 이런 걸 이제 보는데 저는 그거 하다 보면 이제 한없이 계속 하다가 그쵸. 늦거든요. 샤워 시간 놓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멈추고 그냥 출근 길에 확인하자라고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효과 있냐라고도 물어봐 주셨는데 약물 치료가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ADHD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인 ADHD에서 이 약물 치료가 굉장히 좀 가성비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원래 뭐든지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ADHD 분들 금방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길 또 바라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했는데 왜 안 바뀌어요? 네, 요거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약은 그래도 드신 다음에 바로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약물 치료가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약만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반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약으로 나의 이런 모습을 바꾼다는 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네.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너무 내가 나약해졌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챙겼더니 좋아진다가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에 의해서 내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 뿐이잖아요. ADHD 역시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약물이 절대 능사는 아닌 게 환자분들마다 좀 선호도도 다르고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거,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의 비중을 잘 맞추는 거,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Q&A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솔직한 자기 고백도 하고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기도 하고 또 배워가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의 힘나는 메시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해주는 말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스스로한테 하는 말, 그 메시지를 본인이 한번 뽑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규영이가 좋아하는 말이네요. 네. 오늘의 힘나는 메시지는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ADHD 환자분들은 싫어, 나는 내 모습이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ADHD가 꼭 약점만 가진 거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ADHD가 약점만 가진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자연 도태됐을 거거든요.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떤 얘기들을 들으세요? 강점은 이제 그 주위 산만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경우가 맞아요. 많고요. 그리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감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남들은 시작도 못하는 거 네. 확 용기 있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ADHD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잉행동, 이거야말로 이제 에너지죠. 음, 사실 뭔가를 할 때 또 에너지가 있어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장점을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톡톡 튀고 좀 재밌는 사람으로 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점은 조금 줄여주고 강점은 키운다면 나의 ADHD적인 기질을 이용해서 더 뭔가 유니크하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스로의 모습에 조금만 더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ADHD에서 또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지각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오늘도 힘! 안녕!